국립진주박물관에 계시는 이현신 선생님, 우리 한국의 최고의 청동기한 정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일본의 고조선 인식에 관한 주제로 공부가 되는 좋은 말씀해 주실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일본의 고조선 인식입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사람들이 왜 고조선을 공부했는지, 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고조선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 좀 이렇게 변방의 얘기로서 고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고조선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냥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정도가 되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어떻게 소설할 것인가, 그거 하면서 이제 한국 역사는 어떻게 소설됐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 단군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다른 한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제 그 한일 합방, 한일 변탄의 문제, 거기서 이제 역사적인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조선을 연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왜 일본이 그 고조선을 연구했나, 그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일본사 연구로서의 표본으로서인데,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실 1667년 하야시 가오라는 사람이 동국 통감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인력한, 그걸 번역하는데 그거에 인력한 서문에다가 그걸 적게 된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다양하고, 뭐 단군이 그 나라를 열었고, 중국인 사람이 넘어와서 또 그 사람이 기자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중략되어 있고, 이제 저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사노가 나오는데, 저건 좀 뒤에서 다시 그 다음 단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국의 역사가, 조선의 역사가 그 단군부터 시작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본과 한국에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나 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는 고사기나 그다음에 일본 서기가 있는데, 이것의 연대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용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국 책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사람이랑 일본 책에 나오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다, 같은 신이다 라고 하면 동일한 연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신이 스사노라는 신입니다. 이 스사노라는 신은 이제 이 신 자체가 단군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 신의 아들이 단군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신이 뭐 차차옹이다,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스사노 미코토라는 것은 그 일본의 창조의 신 이나자기의 세 명의 자식인데, 그 중에서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그리고 달의 신 추쿠요미와 함께 폭풍의 신으로 태어납니다. 고사기에 이제 나오는데, 고사기에 나오는 정식 이름은 타케야야 스사노 미코토입니다. 고사기에는 근데 사실 이 스사노가 한국으로 갔다는 내용이 없고, 그 일본 서기의 본설이 아닌 이설에 보면은 스사노가 신라로 아들이랑 같이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일본 서기를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제1권의 그 권 제1의 8번째 이야기 나오는데, 스사노는 기본적으로 되게 난폭한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니까. 그래서 신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벌로 이제 많은 공물로 속죄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스사노를 쫓아냅니다. 그 다카마가하라라는 곳인데, 고천원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어디냐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그 미야자키에 있는 키리시마 뭐 그런 데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한국에서는 저거를 이제 고천원에 고자가 있으니까 고령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사노가 아들인 이케가루와 함께 신라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즈모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스사노가 신라에 갔으니까 신라 어딘가에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 책들을 찾는 거죠. 이 스사노는 그나마 착한 일 한 게 이거 한 개입니다. 야마토노 오르치를 해가지고, 이 보시면 용이 있잖아요. 머리 8개 달린 용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준다. 그거 한 개 착한 일 했고, 나머지는 다 나쁜 일 하시는 신입니다.
그 1801년에 반코케이라는 사람이 한정경필을 적었는데 이 스사노에 대해서 뭐라고 적냐면은 일본 최초의 임금이 단군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아니죠. 조선 최초의 임금을 단군이라는데 이게 단군이라는 이미 스사노의 스시마에서의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사노가 단군이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1782년에 도데이칸이라는 사람이 또 충구발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스사노가 신라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군이 아니고 차차웅이다. 차차웅은 이 신라 2대 왕이 남의 왕 차차웅이에요. 남한 차차웅. 근데 이 차차웅이라는 말을 자충이라고도 하는데 김대문이 차차웅이 원래 무당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샤머니즘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사노가 누구냐 그리고 언제 이야기냐 이런 걸 가지고 일본 책과 한국 책의 비교, 연대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조선을 찾는 이유가 중국 사서에서 왜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많은 책들인데 조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딘가에 왜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 같은 경우도 동의전에 조선이 나오고 뒤에 보면은 외인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에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 분명히 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국의 조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산해경, 이거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국 책에 나오는 건 산해경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해내 북경에 보면은 계곡은 거연의 남쪽에 있고 외의 북쪽에 있다. 외는 연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가 도대체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산해경 같은 경우는 언제 책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전한대에 완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연나라가 거연이라는 곳이 전국 연이잖아요. 그 연의 북쪽 연의 남쪽에 있는 거죠. 남쪽에 있는 그런 거고 여기서 또 이 계곡이라는 나라도 사실 좀 이렇게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곡이 뭐 현토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은 또 있습니다. 근데 산해경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구가 지은 전한서에 보면은 지리지에 이제 그 유명한 낙랑해 중에 외인이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 사실은 낙랑해 밑에는 사만이 있죠. 사만이 있고 사만을 건너서 구야 한국을 지나서 스시마로 가고 스시마에서 이끼 가고 이끼에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쨌든 낙랑을 중심으로 해서 낙랑 밑에 바다를 건너서 외인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 이렇게 외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 병탄의 정당성 확보하려고 이제 일본이 짧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이것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사노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은 원래 같은 선두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 우월한 민족이 하등 민족을 개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위만조선 같은 경우 이제 위만이 물론 북상투를 해서 왔는데 이게 중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얘기가 있고 항구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지배한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사실 또 어디서 배웠냐면 나치 모각에서 사실 배운 거죠.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히틀러가 집권할 즈음의 고고학이나 그런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건 다윈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이렇게 했는데 이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비노의 인종 불평등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간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날 것 같은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구스타프 코시나라는 걸출한 이 언어학자인데 고고학으로 이렇게 갈아타면서 이분이 인도 게르만족이라는 그런 걸 만들면서 이 게르만족, 독일의 게르만족의 혈통 그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북방 게르만 민족만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이 과거 게르만족이 지배했던 곳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치의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거를 보고 일본도 이제 그대로 약간 이렇게 변종시켜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이유는 그러니까 일본이 왜 고조선을 연구했느냐, 조선을 연구했냐 이렇게 보면 이유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연구의 경향, 그 이유에 따른 연구의 경향은 한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가 조선을 연구해야 되는데 조선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연구하지 않고 단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군은 신화잖아요. 단군의 신화로 만들려고 해서 단군이 신화가 되면 조선도 당연히 신화가 되버리는 겁니다. 단군과 조선은 민족의식의 발로다. 고려시대 뭐 항공하고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894년부터 1929년까지 이렇게 논문들, 일본 쪽 논문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단군, 전설, 뭐 설화,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이렇게 논문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거의 다 그런 데에서 논문을 씁니다. 뭐 시라토카 같은 사람들은 불교의 전단에서 이제 단군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또 안정복의 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카미치오라는 사람은 단군에 대한 기술이 중국에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중국 사설에는.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우라 같은 경우, 미우라가 1918년에 미우라 같은 경우가 아주 똑똑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단군은 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 북부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 고유 민족은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민족이 거주하는 사만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남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좀 더 받아가지고 만드는 완성시키는 게 이만희실류입니다. 이만희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웅녀잖아요. 우리 선조는 웅녀잖아요. 곰엄마. 곰엄마는 이런 수모신 신화는 사실 퉁구스족의 신화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늙은 할아버지가 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식이 나와서 신화가 그 민족이 퉁구스족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신화의 계통은 결국에 고구려, 뭐 백제, 부역의 종족들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다. 단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본인들 이반희실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도 이 프레임이 꽤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연구하는 하나의 또 경향으로 중국에 예속된 지방 세력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조선도 기자조선도 중국에서 온 사람, 위만도 중국에서 왔고, 한사군도 중국에서 왔다.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한민족은 개화했다라는 타일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봐요. 일본 문화의 개화도 사실 중국의 영향이다. 그렇게 봐요. 그게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진짜 우리는 민족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저는 청동기 공부하니까 청동기를 이제 동북아시아 청동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이제 아시아 청동기, 동아시아 청동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종합하는 글을 쓰면서 이 아저씨도 이렇게 글에 보면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 이 청동기를 사실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유입되는데 그 중국이 유입되는 것에 의해서 야요이 시대는 열렸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명의 교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적습니다. 야, 얘들은 이렇게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적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또 뒤에서 좀 더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중심이 중국에 있고 그 중국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을 갔다는 거고, 일본은 중국에서 일본과 한반도를 이렇게 같이 갔다, 이렇게 그런 시각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조선의 물질 자료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고고학적인 얘기라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황주 흑결이라는 유적이 1907년에 발견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인물이 뭐냐면, 여기 오수전이라는 중국의 동전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구, 아마 마차의 도구, 거역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오수전이라는 것, 오수전을 만든 사람은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원수 5년에 그 이전까지 발량 뭐 이런 돈을 썼는데 그런 걸 안 쓰고 오수전으로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수전은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한 나라의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오수전은 어쨌든 118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낙랑군이 설치되는 한군이 설치되는 108년보다는 한 10년 정도 빠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수전은 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강도 위원 용현 등에서 또 이 오수전이 아니고 명도전이 출토됐습니다. 1927년에 이것도 발견됐거든요. 근데 명도전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그 도패라 그러죠. 청동 칼 모양의 돈이고 거기에 보시면은 글자가 명자처럼 보인다. 이게 명자가 아니고 은자라는 설도 있고요. 연자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자 밝을 명자처럼 보인다 해서 명도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런 도패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북방 유목민들이 밥 먹을 때도 쓰고 뭐 작업도구도 쓰고 그렇게 쓰는 건데 그 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전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명도전을 쓰는 거는 결국 전국 연나라. 전국 연나라는 언제입니까? 전국 연나라는 망하는 게 진시황이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이 통일하는 222년이죠. 통일은 221년이고 그 망하는 거는 222년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 망하기 전까지에 이렇게 제작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진나라가 통일됐다 해서 이제 확 사라지는 건 아닐 거고 그걸 이제 막 도망 다니면서 교장도 하고 퇴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명나라 우리 명도전이 출토된 유적 같은 경우 보시면은 북한 쪽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나오는 개수도 뭐 두 조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500명 나오는 데도 있고 한 4,280명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왕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제 뭐 그 전쟁통에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도망갈 때 다 못 들고 가니까 이렇게 숨겨놨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명도전을 사용한 사람들은 도대체 일단 시대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기원전 108년 한군연이 설치되기 이전인 걸 분명히 맞거든요. 맞고 그 다음에 아마 중심 연대는 아마 연이 요동으로 천도한 연나라 잘 아시다시피 연나라의 왕자 태자단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현가를 보내잖아요. 현가를 죽이려고 그랬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고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연화도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요동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게 기원전 22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한반도와의 경계는 좀 더 이렇게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의 그 연나라의와 관련된 시기의 유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연구자들은 이 명도전이 출토되는 유적을 다 전국연의 범위로 봅니다. 우리는 그게 전국연이 아니고 고조선으로 보는 거죠. 뭐 고조선인지 전국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도 북한 쪽 유적이고 그래서 100% 보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모두 그거를 연나라 유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연구자들은 일부가 고조선 유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시기 구분을 여러분들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흑교리 유물은 결국에 오수전이 있고 한나라라고 한다면 위원 용현동 유물은 명도전이 있고 철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겠습니까? 뭐라고 붙일 생각이 있으신지요? 미즈노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초기 철기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초기 철기 시대라는 명칭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철기 시대 초기가 맞지. 초기 철기 시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일본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금속병용기라는 시기를 두거든요. 예, 일본이 금속병용기,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가 같이 만들어진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에도 청동기 시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만희씨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 조선은 북방계, 한반도 남부의 한과는 무관하다 이런 연구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시조인 당구는 퉁구스 북방계의 신화고 웅녀 같은 수모 신화는 이 퉁구스 북방계에 도로 있는 신화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제국,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잡아먹은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이잖아요. 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퉁구스 계열의 단군이 선조가 아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수모 신화로서 당구 신화는 이제 짐승엄마, 그러니까 웅녀가 있고요.
만주의 슬록 퉁구스 시조 신화에 보면은 뭐 슬록을 잡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데 그 개와 이 늙은이가 이렇게 만나서 자식을 낳는 그런 얘기, 그래서 퉁구스족이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그 평양이나 서북지방에서 발견되는 그 중국계 유물을 모두 9년이 설치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이 딱 돼서 그 낙랑군이 설치되고 뭐 한사군이 설치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그 한나라의 유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평양 서감리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이 진과나 도시검이 있습니다. 이 도시검 같은 경우는 저 손잡이가 좀 특이한데요. 저 손잡이가 그 원래 칼이 손잡이가 아니고 그 뭐죠? 저 일산델에서 마차의 그 양산 있죠. 양산의 끝에 장식을 다시 재활용해서 저렇게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일정 시간 사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수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이 동가의 경우는 이렇게 명문이 있습니다. 25년 상군수 해가지고 이런 명문인데 이게 진시황 25년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연을 멸망시킨 기원전 222년 그 시기에 제작된 거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작 연대는 정확하게 기원전 그 108년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입된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진과고 그리고 같이 출토된 그 도시검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한나라보다는 108년보다는 좀 더 위에 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낙랑군 설치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학자들은. 그리고 이 도시검들이라죠. 중국식 동검, 뭐 동주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동검들이 사실은 조금씩 출토되고 있거든요. 경주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들 춘추 전국시대의 유물들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유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때까지 내려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일본 학자들은 한나라가 한 9년이 설치된 이후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도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전국시대의 거울이거든요. 전국시대의 거울인데도 이런 것들이 나와도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한 9년이 설치된 이후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적은 내용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 내용만 믿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거에 시작이 된 거는 아까 봤던 그 단군이라는 내용이 사실 중국 책에는 나오는데 한국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개 더 붙어서 이제 중국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교류를 했다. 한국과의 교류는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요이 시대, 일본은 조몽 시대, 야요이 시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조몽은 우리로 치면 신석기 시대가 되고, 야요이 시대는 청동기, 철기 시대가 같이 되는데, 야요이 시대의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진계의 동방경략, 그러니까 연소왕이 그 징계를 해서 고조선이 영토를 뺐잖아요. 영토가 뺏어지면서 아마 고조선하고 긴장 관계가 형성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이민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사회 그 한반도 남부에서도 많은 이주 유민이 생겼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게 도레인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왕의 남아와 위만조선이 성립. 이거를 또 야요이 시대의 시작으로 보면 고바이시 육교라는 사람인데요. 그 준왕이 남하를 하니까 거기 보면은 뭐 준왕이 좌우 궁신 위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궁신을 데리고 저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갔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게 또 뭐 일본 쪽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또 망하고 황군이 설치되는 기원전 108년 그 시기가 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일본 북부 유적에서 보면은 그 미콩 미나미 쇼지라든지 그런 유적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좋은 동경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동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동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일본은 막 초대형 동경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아마 이 위만조선이 고조선이 멸망한 위만조선의 아마 제사인구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을 그 오카무라라는 선생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선의 그 사건과는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건 다 중국이라는 거죠.
급기야 이제 2003년도에 그 국립역사미술박물관에서 야요이 시대를 그 전까지는 기원전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활동 시기 3세기 말 그 정도 맞다면 기원전 9세기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9세기 이전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이제 AMS 연대라는 과학적 연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 연대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야요이 시대를 맨 처음에 구분해낸 거는 1936년에 고바야시 구요가 조목 문화 그리고 고분 문화가 있으면은 고분 시대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게 야요이 문화다라고 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 야요이 문화의 특징이 뭐냐? 조목은 신석기니까 채집 경제라고 한다면 이 야요이는 농경사의 시작이다, 벼농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철이 있다, 철제 농구가 있다. 이 철이 농구로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급속도로 전 일본이 급속도로 이 농경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철이라는 대응 좋은 도구가 있어서 농업 생산력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975년 사하라 마코토라는 사람이 이제 농경이라는 것을 단순히 농경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이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죠. 이 급격한 농경이 확산이 되고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기면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계층화가 빨리 진행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야유 문화의 성립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안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전국말 뭐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79년도에 후쿠오카의 이마가와 유적이라는 데서 여기에 이제 송국리형 주거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인 송국리형 주거지와 함께 요령식 동검을 재가공한 편이 나옵니다. 아, 드디어 일본에도 요령식 동검에 관련된 것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송국리 문화와 같은 시기일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또 그 동촉은 일본에는 사실 요령식 동검이 나온 사례는 없거든요. 동촉의 제각공평만 나왔고 그다음에 나무로 만든 칼 중에서 요령식 동검처럼 이렇게 고기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그 청동기가 일본 청동기 문화 큐슈에서는 가장 이른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반도로 따지면 그 송국리 문화의 시작하고 야요이 시대는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으면서 타사키라는 사람이 하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농업의 개시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호진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타지케라는 그 후쿠오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후쿠오카 근처에 가시면 이타지케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에 이제 마을인데 마을 주변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물을 채우는 그런 이제 그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놨다. 이거는 방어진락이잖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농경이라는 것이 그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인 식량 자원의 확보라고 생각하시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안정적인 식량 자원의 확보가 아니고 도박이거든요. 왜냐면은 1년치 먹을 거를 거기서 뽑아내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흉년이 들면 칼 들고 나가서 남의 거 뺏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방어진락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방어진락, 환호치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바탕으로 이게 전쟁도 발생하고 그런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다. 그게 바로 야요이 시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야요이 시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야요이 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기원전 9세기에 야요이 시대 전기 유물이 이제 연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요이는 전기보다 빠른 조기가 있으니까 9세기 이전이다. 그렇게 이제 연대가 제시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게 제시됐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다 못 믿는다, 거짓말이다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일본이 10세기면 우리는 한 15세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20세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다 올라왔어요, 연대가. 과연 이걸 얼마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은 외와 중국과의 직접적인 동거다. 한반도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사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지워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런 청동기 문화에서 예를 들자면 미나미가타의 유적, 이 미나미가타라는 유적에서 나온 필터된 이 동촉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모양의 동촉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중국의 연나라나 위나라나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건데 야 봐라 이 중국에서 한국에서는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이 가미고된 이거는 정말 뭐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거푸집인데 거푸집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르도스용 칼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중국 어디에도 이런 형태의 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칼은 분명히 일본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다 인정해요. 근데 이거의 시기를 비정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불행히도 이 거푸집은 조몽 시대부터 고분 시대까지 걸치는 하도 내가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시대의 것이다, 이게 무덤에서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어느 시대의 건지 잘 몰라. 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은 오르도스 지방에서도 빠른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기원전 108년 이전에 만드는 거는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고 한국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은 못해요. 부정은 못하고 근데 대신에 이 유물의 그러니까 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하치노츠보 유적에서 청동을 재련하는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송풍구가 있습니다. 송풍구가 보시면 저 제일 끝에 2번에 있는 것이 저 중국에서 삼관전에서 나온 건데 말 모양이죠. 귀가 있고 여기 말 각기가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것이 중국 삼관전에서 나오고 동북 지역에서 나오고 일본 하치노츠보에서 나오는데 한반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봐라. 이것도 한국 거치지 않고 왔다 이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워버렸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미나미가타 유적에서 나온 동촉이나 가미고덴에서 나온 그런 동검은 사실은 한반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이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마카와에서 나온 요령식 동검이 제일 정확한 발굴 조사에 의해서 됐고 또 송국리 문화의 조합으로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과 같기 때문에 그걸 가장 이런 식의 청동기 문화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